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 하나 찍었는데 방송이 녹화가 잘 안 돼서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되겠네요. 네, 힘듭니다. 이러면. 오늘 제가 이제 자유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순환하는 사이클, 주식시장의 사이클, 경제의 사이클, 시장의 사이클, 이걸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 사과 하나가 1,000원이죠. 1,000원짜리 사과가 올 가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도 사과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500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과 농부들은, 과수를 하신 분들은 사과가 안 팔리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비까지 내는 것 사가지 않는데 쫄딱 망해서 사과 농사가 접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되니까 이제 한 30-40%의 과수원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사과를 지었는데 똑같이 1,000원이라고 예상했는데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사고 싶어. 어딜 가도 사과가 없는 거죠.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1,000원짜리 사과가 3,0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때 작년에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버티고 현금 축적해놓고 그래도 나는 사과농사를 하려는 굳건한 의지로 사과농사를 지신 분들은 2배, 3배 수익을 얻은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시장도, 반도체 시장, 치킨게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살아남은 거죠. SK가 인수하면서 어쨌든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주시장에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또 3,000원 되면 언제 어떻게 될까요? 야, 3,000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과 농사를 이제 안 짓던 사람들까지 지어버린 거죠. 사과가 2배로 많이 나왔습니다. 3,000원 하던 사과가 300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왜? 공급이 많아지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해버린 거죠.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잘 된대. 앞으로 잘 될 거래. 올해, 내년에 미친듯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2차 전지 생산한다고 난리 칩니다. 근데 전기차 생산 라인은 늘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동차 생산 라인이, 휘발유 라인이 있고 다 있는데 휘발유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2차 전지는 막 미친듯이 공급 증설을 해서 막 나오는데 자동차는 그 생산 라인을 설비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처럼 2배, 3배가 늘어났는데, 2차 전지는 늘어났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나 안 살래. 그 옆에 있는 2차 전지 회사가 그럼 우리가 30% 할인해 줄게. 우리가 살래? 그래. 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급 다운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웃기지만 2차 전지든 로봇이든 바이오든 뭐든 다 그 제품의 가격, 마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90불, 100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 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래.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타는데 뭐 어떻게, 너무 비싸. 물가 지금 부동산 너무 올라가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 난 도저히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전세도 힘들어. 그냥 내 집에서 살래. 그냥 외곽으로 빠질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 가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의 가격은 우리 보이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조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조율을 하는데도 못된 놈들, 담합하고 카르텔 형성해서 자기네들이 가격 인상하고, 자기네끼리 막 가격 담합하고, 부동산 가격, 아파트 실제로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50억 거래된 것처럼 꾸미고 조작을 하는 거죠. 주식도 가격을 조작하듯이.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잡고,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주면서 시장을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서 주시장은 늘 이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시장이라든지 유가시장은 딱 한정되어 있죠. 이거 아니면 없는데, 주식시장은 이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돌아가는 이 순환 흐름을 잘 체크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황이 영원히 이 업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과거에 통신주 SK텔레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을 아니죠. 처음에는 핸드폰이니까요. 핸드폰을 가지는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SK텔레콤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예.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전기차로 다 바뀔 거예요. 바뀌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비용이 100만원 갔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이 어떻게 되냐? 계속 100만원 유지할까요? 그들이 100만원을 가고 200만원을 가든 어차피 그 회사의 가격 시가총액이 캐파가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익을 뽑아내는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50조짜리 회사 되면 5조를 찍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5천억 찍고 있거든요. 10배 증가하겠죠. 생산 물량도 10배 증가하고 전기차도 10배 증가하고 그러면서 정상화되면서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떤 기업처럼 되냐면 캐시카우 기업처럼 됩니다. 지금 주시장이 뭔가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시겠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업종이 은행과 보험 업종입니다. 깜짝 놀라실 정도로 거의 바닥치고 한 20% 올라왔거든요. 기업은행 보십시오. 차트 완전히 섰죠. 삼성증권 제가 중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중간중간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 고배당주로 한번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겨울이 오면 이제 찬바람 불면서 배당주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급변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증권 거래 대금도 늘어났고요. 주시장은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단타도 많고, 주시장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가도 돈을 버는 게 증권회사들이거든요. 보험도 움직이고. 보시면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사놓으면 배당 10% 줍니다. 믿어지나요? 내가 1억을 맡기면 1,000만 원을 그냥 지금 9월에 사서 연말에 팔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은행 이자가 지금 3, 4%, 4% 엄청난 이자를 주거든요. 이 돈이 결국 기획재정부 돈인데 대주주가 기획재정부거든요. 산업은행.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눈먼 돈들이죠. 국민은행, 신한지주 지금 시총 20조짜리 회사가 7조, 8조, 신한지주 20조짜리 회사가 5조, 6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계속 기업 유보로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지금 명태를 보내는 거죠. 부장님들 나가세요. 나가면 5년치 월급 다 드릴게요. 걔네들이 나가고 5년치를 줘도 신입사원 뽑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신입사원은 월급이 싸니까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죠. 훨씬 잘하죠. 한 3배 목을 하는 거죠. 돈은 작게 받는데 일은 3배나 잘하는 거죠.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문 보고 가시거든요. 그러한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계속 순환이 된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업종에서 또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 주가가 많이 폭등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또 시세 차익을 얻으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시장은 늘 기회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못 사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도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도 많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좀 로봇주도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했지만 또 망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업종에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임 쪽이라든지 엔소프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새롭게 산업을 재편해서 앞으로 AI 쪽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으로 갈 거다. 당장 오늘 내일 움직인다는 건 아닙니다. 6개월이든 10년, 10달이든 한 달이든 2달이든 어느 순간에 뭔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걸 스케줄 짜고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내러티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계속 있어왔고, 그들이 외국인일 수 있고 국내 기관 투자자일 수 있고 연기금일 수 있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일 수 있고 누군지는 딱 그 당사자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그들이 시장을 주도해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은 외국인이면서 헤지펀드 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외국계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테마섹 같은 굉장히 돈 많은 국부 펀드가 있죠. 그런 쪽이 관심을 가졌던 셀트리온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좀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이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좀 녹록치 않은 그런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이 과거에 코로나 때 올라갔던 이유도 어떤 기대감, 뭐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갔죠. 근데 결국 제넥신 뭐 신풍지역 이런 아이들이 70%, 80%, 90%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시장은 웃긴 곳이거든요. SK텔레콤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아니면 아예 횡보해버리거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그 수준에서 이제 횡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단순히 12만 원이라는 금량이라는 기업이 12만 원, 13만 원이라는 기업이 숫자로 저 각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시가총액 7조 5천억을 보고 있거든요. 7조 5천억짜리 회사는 최소한 7천억을 벌어야 되는데 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한 7천억 정도 벌 수 있는 캐파로 지금 공장을 지어놨다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머무는 거죠. 5만 원, 10만 원, 뭐 다시 만 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한 80만 원, 90만 원 왔는데 요 선상에서 또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둘 기업이 50조짜리 회사인데 한 10년 뒤에는 최소한 뭐 5조 정도 영업이익 찍어낼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계속 순환한다라는 거를 좀 아까 사과처럼 많이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또 많이 떨어져서 망해버리면 또 다시 그에 대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생산량이 늘어나고 계속 생산 그 다음에 공급 수요 이 사이클이 돌면서 주식시장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이 아니어도 내년이 아니어도 우리에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드머니 돈을 모아두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을 잘 이해하는 거, 주식시장의 사이클, 경제의 사이클, 그리고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사이클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어렵죠. 그걸 선행한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행한 기업들도 잘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뭐 게임 쪽이라든지 IT 쪽이 여기서 지금 A소프트도 정말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 망가져 있는 게 어느 포인트에서 돌았을까? 뭐 다음 내년에 내후년에 신작들이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생뚱맞게 진짜 다시 코로나가 터져서 상한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웃긴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셀트리온 쪽은 하나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합병 이유인데, 저도 이제 합병 전에는 뭐 어차피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합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번에는 합병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좀 합병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중요한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합병이 안 돼 버리면 제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급락은 하겠지만 오히려 주가는 좀 올라갈 거고요. 오히려 합병이 되면 생각보다 좀 주가가 둔탁하게 움직이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뭐 이유 중에 뭐 특별하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물건을 이제 파는 이런 시점을 늘 이제 조율을 하고 정해 놓고 영업이익을 뭐 2천억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단계가 사라지면서 이제 재고에 대한 소비가 되는 그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이 오히려 좀 합병이 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합병 기대감으로 급등할 때 뭐 수익이 나올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수익이 났다가 다시 이제 꺾어지고 좀 우려감이 좀 발현되고 좀 위험해지면 주가가 만약에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으면 조금 약간 신저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다시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중산층 증대, 소득 증대, 아니면 여성의 소득 증대로 인한 고령화 시대에서 의약품들, 바이오 의약품들의 어떤 소비가 증대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업황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뭐 그래도 5년 이내, 10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바이오 산업이 한번 크게 태동하는 시점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게임 산업도 그렇고 지금 이쪽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 한번 큰 아픔이 좀 찾아올 수도 있겠다. 뭐 지금 바이오 쪽은, 순수 바이오 쪽은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뭐 계속 유상증자하고 있고, 유상증자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망해서 문 닫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나고, 그래서 좀 걸러지고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흐름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사색하면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책을 사셔가지고 증권시장의 업황이라든지 증권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 경제의 흐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다 공부를 하셔야지 주식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늘 얘기 드리지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면 장땡입니다. 오늘 운동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식은 주식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